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한 플랫폼 회사, 법인 택시 회사입니다. 한 플랫폼 회사에서 협동 택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법인 택시 기사들 수가 모자라서 아니면 재정 형태가 어려워서 법인 택시 회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또 이전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각 지역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택시, 즉 법인 택시 회사인데요. 예전에 제가 법인 택시 회사를 월세, 협동조합을 전세, 개인 택시를 자가 형태, 이 부동산 형태로 비유를 했었는데요. 과연 법인 택시의 대안이 협동 택시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 가맹택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출범시키며 지속 가능한 택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으로는 조합원 중심의 자율 운영, 유연한 근무 환경, 수익의 직접 관리라는 달콤한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과연 노동자의 권익을 확장하는 모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책임 회피 구조의 변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협동조합 택시, 예를 들자면은 법인 택시 기사들의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협동조합원이라고 해서 근로자도 아닌 것이 사업주도 아닌 것이 중간에 끼어서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 특수 형태의 근무자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법 쪽에서 계속 공방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최근 판결이 났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근로자이다 라는 판결이 났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택시 사업장에서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쟁점을 대해 잇따라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민사와 형사 사건에서 모두 협동조합 소속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활용되어 온 조합원 명칭을 통한 노동관계 회피 구조의 제동에 걸린 것이다. 택시 운송 사업자인 A협동조합, 이하 A조합은 총회에서 A조합을 해산하고 그 사업을 원고 협동조합에 양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원고와 사이의 자산 전부와 부채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 조합 참가인들, 이하 참가인들은 A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가입하여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인데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A조합의 부채에 참가인들에 대한 출자금 반환 채무로 포함되지 않았고 원고는 위 사정 등을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택시 운전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음. 이하 이 사건 통보. 참가인들은 원고가 참가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 해고를 인정하며 참가인들을 원칙으로 복지시키고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으며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신청을 기각하였음. 이에 원고가 위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 협동조합 조합원들도 이제는 법인 택시 기사들처럼 법인 근로자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의 어떠한 혜택 아니면 자영업자인 소상공인 개인 택시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중간에 껴서 이도 저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났었는데요. 그렇게 생활해 왔죠. 그러나 이제는 개인 택시 소상공인의 자격보다는 법인 택시에 더 가깝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서 이제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거기에 대한 이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번 돈을 내가 가져가는 것은 개인 택시와 흡사하지만 그래도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 왜냐하면 한 달에 내가 지임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법인 택시의 산업금과 어떻게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이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죠. 협동조합,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이관한다. 이러한 말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카카오티 모빌리티입니다. 카카오 자회사죠. KM솔루션 자회사 법인 택시 회사인데요. 여러 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군데가 협동조합 택시를 한다고 합니다. 한
컨설팅 회사죠. 협동조합의 컨설팅 회사에 매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컨설팅 협동조합의 컨설팅 회사가 이 카카오 회사 법인택시를 인수를 해서 사원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출자금을 받아서 뭐 이제 이렇게 또 운영을 해 나가겠죠. 또 제가 듣기로는 한편으로는 다른 협동조합과는 다르게 운영비가 아주 낮게 한 뭐 50% 내지 60% 정도 낮게 책정이 되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죠. 현재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거기는 법인택시 기사들입니다. 바로 다들 해고를 하게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다른 이제 법인택시로 회사로 가야 되죠.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은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돈을 내지 못하면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이 컨설팅 회사가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법인 택시 기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고용승계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뭐 MMA 같은 경우인데요. 이러다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사님들 다 쫓겨나게 될 판입니다. 그 어떻게 될지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뭐 거기 계속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직장을 옮기기가 그렇게 또 한 직장에 오래 다녔어도 옮기기가 쉽지 않죠. 법인 택시 기사들 이직이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한 직장에서 10년 뭐 몇 년씩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또 여기를 그만두고 또 다른 터전을 옮기기란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이 협동조합의 컨설팅 회사가 기존에 있는 법인 택시 기사들을 어떻게 고용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그냥 다 내보내고 우리 회사에 남아 있으려면은 출자금을 내라, 또 이렇게 약간 좀 갑질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아니면은 다른 새로운 조합원들보다는 좀 더 어드밴티지를 줄 것인지, 그것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존에 있는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해고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는 취해져야겠죠. 택시 업계는 플랫폼의 이 콜 없이는 사실 운영이 되지 않나요. 카카오가 됐든 우버가 됐든 온다콜이 됐든 하여튼 여러 가지 플랫폼 콜들이 있는데, 이 플랫폼 콜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로 돈을 번다?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 플랫폼, 그리고 법인 택시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협동조합. 자, 그렇다면은 이 협동조합과 플랫폼이 합쳐진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 법인 택시 기사의 큰 대안이 될까요? 플랫폼과 협동조합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보호장치가 악화되고 고용 책임의 경계가 흐려진다면 그 구조는 언제든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투명한 수익 구조와 명확한 책임 체계, 그리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에서 출발해야 한다. 업주의 이익, 회사의 이익보다는 일단 근로자의 어떠한 권익이 보장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실현 가능하고 상생이라고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합의다. 택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혁신이란 이름이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으며 새로운 간판이 과거의 그림자를 지어주지도 않는다. 산업의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그 미래를 떠받칠 노동자의 오늘이 안전한지부터 묻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협동조합 택시,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개인 택시로 가기 전에 먼저 좀 경제적으로 충족치 않은 분들이 협동조합으로 가서 협동조합 택시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다시 개인 택시로 갈 수 있는 어느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저의 바람이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죠. 예전부터. 아직까지도 저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 밑에 지방에서는 이 출자금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출자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출자금을 내가 낸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 만약에 이런 이 협동조합에서 어떤 보증보험이라든가 내 출자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어떤 보장성만 지어진다면 또 괜찮을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협동조합택시 IM택시라고 있죠. IM택시가 한 대당 뭐 8천만 원 정도의 출자금을 냈습니다. 거기도 이제 곧 망했습니다. 이제 IM택시라는 것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IM택시에서 이 조합원들이라는 근로자들, 우리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빨아간 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운영비 120인가 140만 원에다가 보험금, 이것저것 명목으로 뜯어간 돈이 상당합니다. 차라리 그냥 법인택시 산학금 내가며 급여 받고 그런 것이 퇴직금도 받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이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에 들어가면 일단 퇴직금 없습니다. 뭐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거지만 일단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근로자로서의 어떠한 그것이 없습니다. 근로자도 아닌 것이 또 사업자도 아닌 것이 중간에 껴서 많이들 거기다가 또 뭐 물론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금전적으로 법인택시보다 더 많이 사업주에게 뜯긴다면 그것이 과연 협동조합이 법인택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협동조합택시가 협동조합택시들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법인택시를 인수를 하느냐. 대개가 기사가 없거나 좀 부도난 그런 기업들이죠. 그러한 법인택시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다음에 협동조합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조합장은 누가 될 것인가? 문제죠. 근데 사업 망해서 부도낸 그 사장이 조합장이 된다? 그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자기가 사업을 못해서 망한 회사의 조합장을 또다시 한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회사는 절대 걸러야겠죠. 그래서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선출된 사람이 조합장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 조합장도 임기가 있어야 할 것이면서 그 다음에 투명하게 언제든지 수익을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또 제 가장 중요한 이 출자금을 내가 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위험성은 없는지 그런 것에 모험을 걸 필요가 없죠.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래 얼마 안 돼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보통 7천만 원 8천만 원 어떠한 지역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출자금을 있습니다. 개인 택시 못지 않은 금액을 출자금으로 냈는데 그것을 돌려받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출자금은 첫 번째로 출자금은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 하고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선출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임기도 제대로 정해져 있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도 투명하게 또 항상 공개를 해야겠죠. 앞으로 뭐 로봇택시, 무인택시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나타나서 우리 택시들을 위협하게 될 텐데요. 거기서 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의 택시가 플랫폼과 합쳐지면서 우리 택시들의 법인택시 기사들의 어떠한 대안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불안하게 할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인지 두고 볼 문제입니다. 제 바람으로는 대안이 되는 좋은 쪽으로 대안이 되는 그러한 협동조합 택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부에서도 협동조합 택시에 관심을 두시고 법인 택시 기사들이 편하게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될 수 있게 또 어떠한 정책들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하루 달려온 택시의 길 위에 오늘도 땀 흘리며 수고 많으셨죠. 내일은 행운 가득 좋은 손님 만나 대박 나는 하루 되길 함께 빌어요. 미카엘 택시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입니다. 밝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미카엘 택시 좋아요.